오늘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님께서 출근을 딱 하신 거예요. 보통은 이런 중책을 맡으면 장관급 공직자지 않습니까? 현충원에도 가고 뭐를 하잖아요. 아예 다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다음에 오늘 또 누가 임명됐냐면 보란 듯이 짐을 굉장히 많이 들고 왔어. 나 여기 오래 앉아 있을 거야. 나 여기 오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근데 짐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들고 이제 가셔야 될 건데 빵인가? 다 여러분 빵이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빵을 나눠드립니다. 주임 근데 기념빵. 오늘 또 누가 임명됐냐면은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임명했습니다. 네. 김태규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네. 바로 임명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빵인 체제에서 빵통위원장 빵인 체제에서 2인 체제가 복구가 이제 된 거죠. 네.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 한답니다. 전체 회의 해가지고 진짜 속조속결이네. 그렇죠. 그래갖고 KBS 이사 그리고 박문진 MBC 이사, 박문진 이사 선임한 아마 의결을 바로 할 것이고 와. 그 다음에 뭐 박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의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기 야권 추천은 임기가 다 된 사람들은 나가라? 그렇죠. 이제는 2인, 그러니까 방통이 2인 체제로 가는 것처럼 네. 박문진은 앞으로 6인 체제? 6인 체제로 간다. 6인 체제 여권만 그냥 그렇죠. 임명하는. 이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바로 또 사장 뭐 하는 걸로 가겠죠. 예. 근데 바로 오늘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고 예. 오늘 이렇게 결정하면 바로 그러면은 지금 야당은 국회는 바로 탄핵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들고 온 가면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예. 그대로 들고 바로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조합 빠르게 가를 바로 오늘 실행하는 것이다. 오늘 다 하는 거다. 아니요, 근데 탄핵은 그렇게 쉽게 빨리 될 수는 없고 탄핵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지. 시간제 공격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제 공격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버틸 수 있고 그 동안에 우리가 해내야 될 임무는 박문진 이사 이제 해결하는 거다. 근데 지금 박문진 이사가 31명이 신청을 했대잖아요. 예. 거기에서 9명을 이제 임명하는 그 절차를 거치는데 그 중에서 뭐 야당이 자꾸 반발하고 뭐하고 이제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5인 이상은 무조건 해놓으면 자기네들이 의결할 수 있잖아요. 아, 5인 이사만 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또? 그렇게 지금 자기네가 이제 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집행정지 신청 같은 거를 이제 하려고 그런다면은 예.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은 이 국회의원들이 아닌 거예요. 그 신청서를 냈던 사람들만 그러네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 건과 관련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가 원고 적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나는 왜 떨어졌습니까? 이거 집행정지 시켜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받아들여지기까지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러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또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잘못을 해서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또 투표결해가지고 하는데 또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러니까 이진숙 씨는 일단 그런 상관없어. 우린 전부 다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니네가 나 탄핵시키면 좋아. 나 지금 집행정지 할게. 요러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마 이제 KBS의 박민 체제니까 사장을 또 뭐 연임을 하든 또 어떻게 하든 뭐 그거야 계속 마음대로 하겠지만 MBC 같은 경우는 사장을 바꾸는 게 최종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장을 바꿔서 보도국의 어떤 흐름을 바꿔 놓겠다. 그래서 보도국을 자기들 사람으로 다 심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이런 생각일 것 같은데 그러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사장을 바꾸려면 어쨌든 뭐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도 박문진 이사만 먼저 바꿔놓으면 2, 3개월 된다고. 정도는 그거는 또 뒷사람이 하는 거죠. 앞사람이 쓰러지면. 앞사람이 쓰러지면 그러니까 2차 대전을 보면은 2차 대전에 네. 러시아 병사들이 네. 제가 이상한 말을 해서 죄송한데 네. 러시아가 총하고 총알이 모자라니까 네. 병사들을 막 보내는데 네. 물량 공세를 하는데 한 사람은 총만 들려서 보내고 한 사람은 총알만 들려서 보냅니다. 인해 전술이네. 인해 전술. 그렇죠. 그 앞 사람이 쓰러지면은 쓰러진 놈 내가 총알만 갖고 있으면 총 집어가지고 넣고 쏘는 것이고 네. 총만 갖고 있으면은 총알 들어갖고 쏘는 거예요. 과거 중공이 했던 인해 전술하고 비슷하네. 그 요 네. 비슷한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이준숙이 가다가 쓰러지면 다음 아니, 또 근데- 이어갖고 또 쏘고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정권은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뭐. 그전에는 그때마다. 이동관이가 이렇게 네. 탄핵할 것 같으면은 싹 사표 내버리고 절로 가버리고 또 지할 건 딱 해놓고 네. 그다음에 김홍일 김홍일. 씨가 또 탄핵할 것 같으면 지할 싹 해놓고 또 사표 냈잖아요. 네. 이번에 이진숙 씨는 사표 안 낼 수도 있대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약간 욕심이 더 심한가 봐요. 이 사람들보다. 네.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 할 거를 일단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탄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룰루랄라. 그다음에 급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임명할 필요도 없고 네. 내가 욕은 다 이미 먹었고 나는 그냥 계속 버티면 되고 내가 아무리 이거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탄핵이 6개월인가 이제 안 되면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헌재에서. 네, 헌재에서 우리는 기각이야 생각한다는 거죠. 왜? 아. 어차피 지금 헌재는 다 우리 편이니까.
그러네. 헌법재판소 소장이 다 우리 편이니까. 그러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되면 요 말씀은 지금 말씀대로 방통위에서 이진숙 체제에서 결정하고 싶은 조합 빠르게 모든 가로 걸 다- 하고 싶은 걸 완결을 했을 경우에 요 탄핵 소추가 되기 전에 아니, 그래서 완료했을 김태균 경우에. 뽑아놓은 거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전체회의 열어가지고 이사 선임안 의결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니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그 구성 비율이 바뀌는 게 올해 10월하고 내년 2월인가 이렇게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9명 전체가.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5대4 정도로 진보가 4, 5가 이제 보수 이런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에 그 인물들이 바뀌게 되면 자기네 쪽에 유리한 사람이 6명을 확보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 사람들만 채워내면 우리는 다 롤류랄라다. 게다가 이제 방심위에서 각종 제재 네. 같은 경우를 MBC가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일인 방송심의위원회 그 심의위원회를 점수 승인도 안 해줄 수 그거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서 야 안영준 사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제재를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장을 일단 잘라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명분해가지고 이제 사장 자르고 한두 달 안에 그냥 순식간에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이사회 그냥 소집해가지고 하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사회가 그 기본적인 것들이 이사회가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MBC 사장을 바꾸고 하는 기본 작업들. KBS도 순식간이었거든. 그렇죠. 맞아요. 순식간이었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사실은 이진숙은 오늘 사실은 회의를 하면은 네. 나머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렇게까지 크게 손댈 일은 사실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오늘 하는 거죠. 오늘 다 해버리는 거죠. 지금 김윤호님께서 지난 정부에서 방송법을 처리했어야지 그때 우물쭈물거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셨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맨날 전형적인 국민의힘 논리인데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 사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발목 잡은 게 국민의힘이었었어요. 네. 이제 그건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거는 아무리 야당에서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확인하고 청문회 하고 정말 3박 4일 하고 뭐 해도 소용이 없다. 저도 대통령 임명해버리면 소용이 없다. 이런 논리에 이게 관해서 확인이에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미디어 사회학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만 법제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법과 문화와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플레이어로 올지는 몰랐지. 너무 심한. 그리고 한국방송공사 방송공사법도 9명의 뭐 이사진이나 네, 뭐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국회 추천, 대통령 추천 이게 엄밀하게 자세히 따져놓고 보면 BBC 제도하고 똑같아요. 딱 하나 다른 게 여왕이 이렇게 승인해주는 그거는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여왕이? 예, 여왕이? 여왕이 해주는 거 이런 거 여왕이. 빼고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대로 돈 따갖고 온 거야. 근데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며. 그렇지, 귤이. 그렇지. 근데 영국에서 이쪽으로 대서양 건너가지고 태평양까지 건너오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독재적인 어떤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뭐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장악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사들이라는 사람들도 나를 임명해준 사람의 뜻에 따라서 내가 행동해야지 라는 굉장히 정파적인 사고죠. 맞아요. BBC 이사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대령 출신의 군인 출신도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사람이죠. 임명이 되고 나면 임명이 됐을 때 딱 일성이 아주 유명한 일성이 있었어요. 나는 BBC의 독립을 위해 이사로 선임됐다. 와. 앞으로는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었는지 뭐 자유당이었는지 그건 상관없다. 나는 BBC의 독립을 위해서만 싸울 거다. 이게 BBC 이사로서 선임되고 그 유명한 그 대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네. 한국은 전부 나는 윤석열 꼬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옆에서 뭐 아니 그들의 어떤 부하. 예, 자율적인 어떤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근데 이게 예. 참 왜 국가행정이 이렇게 무슨 경마중계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정부랑 야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자체가 엄청난 퇴행인데 기억해 보시면 뭐 어제 오늘 많이들 얘기 나왔지만 김재철 사장이 MBC를 장악할 때 김우룡 박문진 이사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때는 그나마 김재철 사장이 불려 들어가서 조인트라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대통령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는데 김재철 사장이 원하는 만큼 안 움직이니까 불러다가 혼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렇게 해도 완력을 안 써요. 완력을 안 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본인이 탄핵될 줄 알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탄핵이 되기 전에 결정을 해놓고 탄핵을 되면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몇백 명인데 이 직원들이 MBC 사장 바꾸는 거 하나 때문에 복무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 기구의 목적은 더더욱 아닐 것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대통령실의 의중 하나 때문에 지금 뭐 임성근 그 사단장 구하기도 마찬가지지만 한 명의 경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미디어 환경에서 한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MBC 사장 바꾸는 거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달성할지 모르겠는데 그 효과 달성 여부와 비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 15년 전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어쨌든 언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가 아니라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 진짜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게 진짜 공산당 방식이에요. 정확히 공산당 방식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늘 공산당을 말씀하시지만 네. 공산당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당도 적어도 어느 단위에서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단위에서 적어도 몇 명짜리 위원회다라고 하면은 그 위원회에 들어갈 사람들 뒤에서 총을 겨눠갖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지 5명짜리 위원회를 2명, 우리 편 2명만 꽂아가지고 그 2명으로 이걸 다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2명을 복구하면서 1명 보낸 거는 권익위 부위원장 하던 사람을 그냥 꽂고 이런 공산당은 굉장히 형식 논리에 집착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권위주의 전체주의 세력이 하는 짓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권위주의 전체주의 세력, 공산당이 권위주의 전체주의 세력인 거는 맞잖아요. 아 그렇죠. 그 말씀이다라는 거를 공산당이 거죠, 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당 간부를 아예 내리꽂아요 언론사에. 아예 내리꽂아.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공산당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알아 둘 다 알아. 시스템이 있다. 거기는 적어도 그걸 매력 꽂는 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있다. 예, 이 사람들은 민주적인 시스템을 공산당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자기들과 똑같은 극우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을 내리꽂아.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도국이랄지 일반적으로 그냥 양심껏 일하려고 하는 전문가 집단, 언론인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 듀란트님이 말씀하시네요. 네. 지금 MBC가 집행정지 신청 17건 다 인용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사필 규정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법원의 행정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처리하는 기간은. 그러니까 이 시간 싸움을 지금 하고 있고 시간차 공격을 이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고 한번 바뀌어버리고 나면 그걸 뒤집어 엎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라는 거죠. 이 황당한 정권이 그러니까 이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법을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네? 5명짜리 위원회를 그냥 독임제 부처로 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청문회를 없애고 이진숙 청문회처럼 이렇게 할 거면 청문회를 없애고 그 다음에 방송을 주물럭거리고 싶으면은 공산당 정부가 하는 것처럼 방송을 국영방송으로 만들어가지고 방송사 사장을 공무원으로 만들어라고요. 그렇게 제도를 바꾸면 그렇게 제도를 바꾸자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혁명이 일어납니다. 국민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막아낸다고요. 왜 이렇게 상식적이고 양심적으로 뭘 하라 그래요? 그래. 아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먹히지도 않는 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 법원에 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에 맞지 않는 거를 막 밀어붙이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지금 다 이동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지지.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2년, 3년이 걸리기 때문에 3년 후에는 나는 모르겠다. 그래. 지금 살고 나는 가야지. 모르겠다. 오늘만 살고 본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라를 경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일을 잘 지었다. 저 경영.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이진숙, 김문수 이렇게 쭉 가는 게 극단적으로 그냥 가겠다라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명품백 같은 경우도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신고 안 했다라고 검찰에 회신했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이. 그러면서 이제 제2부속실 이야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데 제2부속실도 이걸로 이제
뭐 일본 말로 물타기? 심하게 하겠다라는 물타기 거잖아요. 정리? 예, 그냥 오늘 뭐 끝내. 오늘 일본 말이 네. 다 나오네. 꼬붕, 예, 시마이. 이게 뭐. 심하게 아니 그냥 일본스럽기 때문에 사도강산이나 이런 것도 보면 이게 뭐 일본 말로 해줘야 되는 정권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아니 이걸로 그냥 끝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대충 제2부속실을 야 그러면 제2부속실 만들면 명분백이랄지 주가 조작이랄지 이런 것과 과거에 했던 행동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야 그렇게 제2부속실 만들면 좋다며. 내가 이제 제2부속실을 원래 폐지한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아니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제2부속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조용히 좀 입 닥쳐줄래?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씀하신 네. 대로 뭔가 김건희 리스크 국면을 좀 조정하고 가자. 예. 용산 입장에서는 정리하고 가자.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게 한동훈 대표랑 이제 독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 독대를 하면서 같은 날 이제 언론에 이게 물리게 들어간 거잖아요. 제2부속실이.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어쨌든 김건희 리스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한동훈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는 본인 스스로 기자들을 만나서 저도 사실은 요새 야당이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당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불안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쨌든 독대를 했고 그 자리에서 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이런 건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다음에 같은 시간대에 제2부속실 설치해서 여사 관리를 하겠다.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일단 뭐 앞으로 국회 첩첩산중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다고 꽁이 자기 머리 박는다고 꽁 몸통이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지만 일단은 머리 한번 박고 가자 여기서 네. 이렇게 판단하고 나름대로는 그러면 이제 여사도 관리의 영역에 들어와 있고 당대표와의 관계도 독대를 통해서 뭔가 당정이 이격이 없다라는 걸 보여줬으니 요 정도 선에서 일단 한번 마무리하자 이런 이제 흐름을 그런 짓는 것 걸로 같아요. 보였습니다. 의도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이 대표가 됐고 한동훈한테 빌미를 주지 말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요구하는 게 제2부속실 설치였으니 또 전당대회 과정에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를 가지고 부딪혔으니까 이 빌미 주지 말고 뭐 이렇게 화해하는 어떤 제스처 속에서 제2부속실 설치도 내가 이제 수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하지 마. 이제 이런 분위기 가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요 과정을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심하이 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뭔가 우리가 전혀 그 내용상으로는 마무리되는 게 아닌데 역시 이 정권에는 일본어가 어울려. 네? 이게 내용상으로는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네. 겉보기에 자 이것도 됐고 저것도 됐고 요것도 됐으니까 요까지 일단 찍고 갑니다. 요렇게 되는 거여서 아마도 요걸 통해서 보면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곧 검찰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국면이 오겠구나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요런 게 하나가 있는 건데 이런 효과와 더불어서 제2부속실은 그러면 애초에 맥락이 뭐였느냐를 같이 짚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봐야 되는 게 원래 제2부속실을 만들으라고 하는 취지는 뭐였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는 나는 이 배우자의 역할로만 충실히 하고 공적 활동을 사실상 안 하겠다는 얘기를 대선 기간 동안 했던 거잖아요. 난리가 경력 위조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근데 약속한 거와는 달리 공적 활동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거에 비례해서 사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 같은 일들도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적어도 그러면 약속을 뒤집었다라는 걸 첫째 공식화하고 둘째 그럼에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들을 견제받을 수 있는 어떠한 공식적인 루트로 해라. 공식적인 루트로 해라. 이런 의미로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는 걸 하나의 요구로 던졌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공적인 루트로 해라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많이 했다. 이것이고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거잖아요. 얘기는 맞는데 그러니까 맞는 답변이 되지 않는다. 맞는데 어차피 대통령은 약속을 잘 안 지켜. 그 약속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해하질 않아. 내가 봤을 때는. 맞아. 네, 그래서 별로 내가 보기에는 그런 그 첫 번째 논점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거 신경을 쓴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설치하면 좀 성격이 조금 그러네. 아니 오늘 기다려봐. 이진숙 김문수 때문에 야 오늘 재밌다 이 방송. 말을 좀 흥분한 말을 좀 끝내자 누나가. 누나 계속 해야 되잖아. 심리학과 누나가 네. 말을 좀 끝내자. 네, 두 번째 말 잊어버렸잖아. 누나야. 저는 집에 갈까 지금. 아니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시선을 제2부속실 설치하는 쪽으로 하면서 마치 뭔가 자기네가
여론을 수용하는 듯한 그리고 뭔가 앞으로는 잘할 것 같은 듯한 그리고 니네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렇게 감시도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느낌을 딱 주면서 결과론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문제 터지면 니네가 책임져. 나도 이건 것 같아. 내 밑에 있는 그러니까 김건희에서 건드리지 마. 밑에 있는 행정관이나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 책임지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책임 전가용으로 하려는 이게 생각이 중전이 있는 것 말이죠. 같아요. 중전이 잘못을 했는데 아래 것들 아래 잡는 거지. 것들이 궁녀가 회초리를 맞는 거야. 그럼요. 왜 옛날에 왕 때도 세자가 뭐 잘못하면 밑에 하인이 회초리 맞아.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중전이 잘못했으면 궁녀가 회초리 맞는 거거든. 근데 데이터로 제2부속실장이 비서관급이거든. 그렇죠. 비서관급이 야 이렇게 하다가 또 뭐가 나와. 그러면 비서관이 사퇴하면 되잖아.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예. 일단 속보가 온 거는 오후 2시에 예.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회의를 하겠다라고 와, 진짜 방통위가 빠르네. 오후 2시 하겠다라고 하는 걸 먼저 진짜 말씀드리고 빠르네. 예.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예. 그러면 제2부속실을 적어도 그렇게 구성을 하려면은 이 비서관이든 뭐든 간에 평소에 모르던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모르던 사람, 왜냐면 회초리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웃기지만 네. 계속 요원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문 요원이. 네. 언제든지 목일 잘릴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언론이 하나같이 걱정을 하는 게 제2부속실 설치, 예를 들면 보수 언론의 경우에 예. 제2부속실 설치 좋은데 예. 제2부속실 설치를 해가지고 뭘 지금 해소해야 되냐면 비선 논란을 해소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아.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 제2부속실을 꾸려도 비선이 와. 그 제2부속실 내에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면서 비선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들이 들어가면 말짱 도루묵이다. 보선을 이렇게 보는 아직 거거든요. 비선이 있네. 또. 이번에 그 류모 행정관이 들어오냐 네. 마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왜냐면 보는데 명목백을 갖다 주라 그랬는데 말도 안 들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당하고 있는 그 그렇지. 사람이 만약에 깜빡 까먹어버린. 들어온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자기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한국일보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대통령실은 가급적 최소 인원을 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배우자 팀 4-5명의 책임자로 제2부속실장을 두는 식이다. 그러네. 근데 제2부속실장은 누군지 이미 나왔잖아요. 예. 지금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장순칠. 나는데 장순칠인데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부터 물론 이제 이양수 의원 비서관이 출신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총애받는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이러면- 회초리 맞을 사람도 없다. 이러면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어. 근데 저는- 자리를 하나 주는 거지. 이제 나 정권 끝나기 전에 니네들한테 뭔가 공식적인 자리를 그렇지, 줄게. 그렇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뭐 1급인지 2급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그런 또 자리를 기관장 줄게. 기관장 주면 그리고 되잖아. 나중에 딴 데 갈 수 있는 이제 네.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 뭔가의 공적인 기관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죠. 저는 회초리 맞을 사람을 두는 거면 그나마 그래도 긍정성이 있는 거라고 그래. 보는데 저는 그런 결정이라고도 안 보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저는 아까 한동훈 대표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검찰 수사를 받은 과정에서의 혼선에 대한 어떤 보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사가 결심해서 검사들한테 수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시끄러워졌냐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여사를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조직이 없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으러 나오는데 그걸 누구랑 협의해야 되는지가 모호하고 그때 그 최모 변호사가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그렇죠. 못한 거잖아. 공직 그거 어. 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비서관급을 둬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자. 여사의 공식적인 위신이 있으니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 반영돼. 그러니까 지금 있는 팀에 어쨌든 비서관급의 그 실무 책임자를 놓는다는 그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용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정말로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반영이 돼서 하는 거면 패키지로 있는 특별감찰관 같이 가자고 해야죠.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추천해주면 해놨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감찰관도 요청해놨대요. 받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는 언급이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요 재부속실만 나오는 거는 사실 그 여사의 의전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향후에 혹시라도 또 어떤 여사가 나서야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조정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아니 근데 특별감찰관이 요청이 났다는 거야. 국회가 계속해서. 추천하면 특별감찰관 임명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평생 해오던 얘기 아닙니까? 이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사실 대통령실에서 지금 시점에서 야당이 아니 추천해. 이거 해야 그렇죠. 돼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그런 입장을 내면 안 되고 지금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 얘기를 그런 수준으로만 내면은 야당이 예를 들면 또 어떤 인사를 추천하거나 할 때도 이것은 여야 간의 협상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당에서 또 다른 거 껴갖고 협상하자고 그래갖고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얘기는. 아니 잠깐만, 아니 그래도 이거는 공식적으로 걔네들이 한 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면 우리가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우리 합의해서 하자. 네. 근데 야당 그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추천하겠다. 우리 여섯 당이 합쳐서 같이 추천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쪽수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예요. 그렇게 가면 되는데 네, 그 전 그렇게 가면 단계를 돼요. 그 전 단계에 진정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꺼낸 얘기인데, 그렇죠? 대통령실이 지금 이 얘기 갖고 특별감찰관 추천하라고 했어요. 생생될 일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생색을 그래서 내거나 말거나 결국 이게 자충수라는 거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야당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진정성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꺼낸 말씀인데, 대통령은 늘 진정성이 없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진정성이 있게 말하려면은 야당이 추천하는 거 그대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안 꺼냈다. 한다니까. 걔네는 그렇게 네. 어차피 안 할 거야. 안 할 거면은 저희가 할 거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합니다. 아니 아니, 근데 이런 그게 아니라 것들을 야당이 하면 나라가 좋아지지 않을 것인데 아니, 아니, 이런 거죠, 이런 이것도 거죠. 야당이 하면 돼 이제. 야당이 아니 하면 이런 돼.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시점에 어떤 이슈를 대통령실에서 툭툭 던지는 거잖아요. 먼저 던지는 거거든. 그걸 받아야지 이거는. 근데 받냐 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제가 마땅치가 않아. 왜냐면 제2부속실도 그렇고 특별감찰관도 그렇고 이 가리키는 손가락이거든.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또는 일주일 지나잖아. 또는 한 달 지나잖아. 특검이 없어져. 김건희는 지금 과거에 했던 행위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여사님. 김건희 씨는 과거에 했던 행동에 관해서 야, 이거는 조사, 수사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았어.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받을 게 있으면 처벌받고 처벌받을 게 없다라고 하면 무혐의 처리를 확실히 해야 돼. 그래야 국민들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해서 돈을 벌고 합법적으로 이 법안을 법 지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 김건희처럼 행동하면은 그 대충 빠져나가겠네. 남편이 검사고 나중에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렇게 지금 생각이 점점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게 국가는 가장 중요해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야, 그러면 너희들한테 굳이 내가 뭐 병역에 의무할 필요 있겠냐? 최상병 순직 사건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럼 내가 뭐 법 지킬 필요 있겠냐? 대충 뭐 주가 조작 세력이랑 같이 어울렁 잘 먹고 잘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날은 끝나는 거야. 그날은 끝나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는 무슨 특별감찰관 앞으로 미래에 김건희가 무슨 뭐 죄를 안 지을게요. I don't care. 그러니까 관심 다, 없어. 다 좋은 말인데 네. 다 좋은 말이고 다 맞는 말이에요. 네. 다 동의하는 말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김민하 평론가 말이 맞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뭐 그런 진정성도 없이 그냥 던진 말이다. 그거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동의하는데 좋다 이거야. 동의하지만 그래 니네 던졌지? 너 잘못 던졌어. 내가 한번 이걸 내가 받아 먹고 너네한테 대치기 해서 도로 던져주는 모습을 보여줄게. 난 이걸 이번에 야당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전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때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경영 앵커가 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런 세상이 맞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본질인 거죠. 하지만 지금 이들이 안 해. 그럼 거기다 대고 야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돼. 저쪽이 맞아. 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하니. 이렇게 말한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걔네들이 한 번이라도 어쨌든 지네들 명분을 어쨌든 찾으려고 하니까 그 명분의 꼬투리라도 잡아가지고 그래 니네 이거 명분 던졌지? 우리 명분 이렇게 활용해 볼게. 이런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국회에 가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많이 말씀이고요. 이 길에 1번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2부속실도 그렇고 맞아요. 지금 뜬금없이 꼼수들이 특별감찰관 그다음에 이제 머리들이 너무 좋아. 임성근이 지금 갑자기 명예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이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일본어 많이 나오는데 같은 단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 이걸로 시바이 시바이하자. 이걸로 역시 시바이 하자라는 겁니다. 예. 포스타 못 만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포스타는 못 만들고 야, 실패했어. 예, 드디어.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서로 간에 대충 뭐 괜찮지 않겠니? 뭐 이런 거예요. 예, 퇴직금 받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네. 수당도 다 받고 다 받는다며. 네. 아. 이 와중에 임성근 사단장이 퇴직금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라면 그런 정도로 생계형이라면 저는 그거는 뭐 봐줘야 된다. 회사 다니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어떻게 봐야 될지 봐줘야 모르겠는데 된다. 저는 이거는 지금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걸 낸다 그래도 말렸어야죠 누군가. 원래는 수리하면 안 되는 네, 거죠. 누군가 말렸어야 되는 거고. 아니 수리는 아직 안 했어. 네, 이제 심의해야 네.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낸다는 것 자체가 이 국면에서,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조력자가 없나 이제는 임성근과 전화통화만 해도 그 멋쟁이 해병으로 몰려갖고 아무도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도 자충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거를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안 그러면 이걸 안 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명예 제대를 못 해요. 못 그러면 하죠, 진짜로 퇴직연금이 이제 군인 수당 이런 거 하나도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형편이 어렵대요. 생각보다. 아 그래 맞아요. 네, 생각보다 형편이 어려워서 이걸 챙겨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돈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힘든 거예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스타를 근데 꽂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의 반면을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지금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이 수사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은 나중에 뭐 어떤 징계나 하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구나. 이렇게 자기네들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좀 긍정적인 면이죠. 그렇죠. 여기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긴 네, 보입니다. 뭔가 임성근 있어요. 사단장이 뭔가 야 이거 난 명예퇴직, 전역하고 명예퇴직도 못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불명예 퇴직. 그런데 이제 특검이 아니면 저는 좀 그렇죠. 확실하게 밝히기가 힘들다고 보는 게 이게 지금 차정현 검사 같은 경우도 지금 최상병 사건 원래 주임 검사였잖아요. 네. 이 사람은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하려고. 했다라고 했던 네.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금 보니까 제도 자체가 연임을 하려면 연임 신청을 했더만요 이번에 연임 신청을 했는데 받아줘야 돼. 연임 결정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야. 근데 이 차정현 검사 같은 경우는 야 너 뭐 계속 할 필요 있겠니? 뭐 이래가지고 결정 안 해주면은 끝나는 거 아니야? 네네. 차정현 수사기획관. 네, 수사기획관 같은 부장검사. 근데 오정훈 공수처장이 이제 연임 희망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네. 그 위에서 이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참 해먹기 좋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이제 네. 해야 되는. 단임제 대통령 국가에서 너무 당연한 예. 아니 근데 그게 또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뭐 차이는 있죠. 진짜 차이가 너무 많더만요. 미국 같은 경우는 1만 몇 개를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우리는 3개밖에 안 되는데 네네. 감사원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밖에 안 되고 주요 공직의 3개만 동의를 꼭 해줘야 돼. 국회가 국무총리랄지 뭐 감사원장이랄지 한 3개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1만 몇 개를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임명을 못 해.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돌아가 버리는 거야. 뭐 대통령제가 아니네. 강력하지 않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식 대통령제라고 우리가 다 배웠지만 하면서도 전혀 그게 아니야. 우리는 너무 이들은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됐다고 하지만 국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인사권을 행사하기가 요원해. 이렇게 개판으로 못 한다는 거지. 예? 마음대로 그냥 극우 집단들 쫙 임명하고 그냥 아까 쭉 이야기해왔던 그 벌떼야구 있지 않습니까? 네. 벌떼야구로 원포인트 릴리프로 계속 투수 맞고 예? 방통위원장 1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 예? 그러면서 9회까지 그냥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1이닝을 막는 게 아니라 1인칭도 아니고 한 타자 막는 겁니다. 한 타자만 그러면 27명이 27명 나와야 되네. 아이고.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